노인의 최대 고민, 최대 고통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고통은 최소화하고 쾌락은 최대화하려고 하죠. 그런데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 자체가 모두 고통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에서 낳을 때 어머니가 괴로워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산고를 가장 많이 겪을 때, 그때 아이도 태아도 최고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낳는 고통은 키우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키우는 데 희생을 해야 되죠. 키우는 데 인생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최고 고민합니다. 아들을 수술할 때보다 자기를 수술할 때 훨씬 더 불안합니다. 무통주사는 있지만 그런데 무통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을 줄이려고 하지만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인데 이 고통의 바다 중에서도 가장 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노인 때입니다. 노인 때 이 고해의 파고가 가장 높습니다. 생로병사, 낳는 것도 늙는 것도 그렇지만 그 중에 병고가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노인의 고통의 최고는 아마 질병일 겁니다. 그런데 노인의 네 가지 고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사고 뭐냐? 질병, 빈곤, 고독, 무의. 오늘은 질병을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빈곤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독에 대해서 말했죠. 다음 시간에는 무의. 무의는 하는 것, 해놓은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무의. 무의자연할 때 무의입니다. 해놓은 게 없어서 고통스럽다 해서 노인의 고통으로 들어가는데, 뭐 노인복지다 뭐다 하는 데서 또는 인터넷 같은 데서 유행하는 노인사고입니다. 질병, 빈곤, 고독, 무의. 그런데 노인의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약 한 3년 안팎 지속되었죠. 그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령대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8월 31일 현재, 지금 이제 통계를 날마다 내고 있지 않죠. 8월 31일 현재 35,93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6,000명입니다. 그 중에 약 94%가 소수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94%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역시 80세 이상이 그 중에 사망자의 60%쯤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노인들이 얼마나 병약한지, 질병에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생로병사입니다. 나아서 늙으면 병들어 죽는 겁니다. 병고는 사망할 때 죽는 거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앓다가 죽지만 사망할 때, 자기가 이승을 떠날 때 최고 괴롭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도 지금 80대 중반인데, 80대 중반 어머니가 아프다고 또 소화가 계속 안다고, 아니 코로나 때 그 뭐랄까 고민하면서 주사를 저는 3번인가 맞았는데, 코로나 백신, 어머니는 5번인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자주 드나드는데 코로나19에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도 조심했고 본인도 조심했는데, 어머니 당신이 이제는 긴장을 풀어서 그런지 소화가 안 된다고 막 올 보면 그러더라고요.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또 내과에 가서 그러니까 하도 고민이 돼가지고 내시경을 한번 받아봤으면, 그런데 80대 중반 넘은 사람이 내시경을 받아서 이 암 초기에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손익을 따지면 과연 수술하는 게 나은지 안 나은지, 그런 그 손익분기점에 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참 판단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의사 중에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시경 검사해가지고 혹시 불치병이라도 발견되면 어쩔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몇 번 했네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했는데 다행히 괜찮다고 한다는데,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참 당신도 고민하겠지만 자녀들 6 전부 다 비상이 걸리죠. 야, 이게 내시경 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자식들은 이 노모가, 늙은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간다고 하면, 무슨 검사만 한다고 해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 어머니는 혼자 살아 계시고, 처가는 지금 9순 장인 양반, 그 다음에 8순 장모, 이렇게 전부 다 이 새 어른들이 80 넘다 보니까, 저도 6학년 5반, 6학년 6반 아닙니까, 내일 모레. 그런데 60대 자녀, 80대 부모 다 늙어서 주변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고 저도 여기저기 아파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그 동네에 있는 또래 중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둘인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5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덜컥덜컥 걱정이 되는 겁니다. 좀만 아파도 이거 큰 병 아닌가 하고. 근데 병원에 실상 입원하면 또 어때요? 이제 병원비를 놓고 자신도 고민을 하고 자식도 고민합니다. 병원비 어떻습니까? 병실만 해도, 병실 사용료만 해도 1인실 이런 데 가면은 수술비다 뭐 치료비보다 훨씬 더 나오잖아요. 요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6인실, 다인실 또는 2인실, 1인실 병실비만 해도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그리고 간병에 대해서도, 간병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 전주같이 지방이면은 서울로 갈 것인지 지방에 있을 것인지,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자식들끼리도 누가 부자니까 누구는 이 한놈 밀어주기 작전에서 가정의 자원을 많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수혜자로서 더 부담해야 할 거 아니냐. 보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녀들끼리 빈부를 놓고 남녀를 놓고 또 가치관이나 종교관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원한 당신 그리고 자녀들, 이게 고민입니다. 병원비도. 근데 우리나라 이 치료는 암에 만일 걸렸다 하더라도 사망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치료를 합니다. 지금 실험 중인 이를테면 치료비가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대명 있으면 통일이 안 됩니다. 그 중에 효자 목소리가 크고 치료를 계속하자는 목소리가 크면은 나머지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개는 임종 직전까지 불치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음을 부정하고 끝까지 어찌 보면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임종 마무리도 못하고, 가족들과 이를테면 사별도 제대로 못하고, 임종도 자식은 지켜보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같이 병실을 지키는데 새벽 2시에 시간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승을 떠났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청력은 있다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임종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되게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불치병이 걸렸다 하면 되게 임종 한 6개월 전에는 치료를 그만하고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본인도, 그리고 가족과는 작별을 하고, 그리고 유언도 남기고 임종을 하면서 자기를 마무리할 시간과 가족과 사별을, 죽을 때 이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재산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 시간을 갖는데 우리는 출생할 때는 그렇게 요란한데 갈 때는 홀로 고독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에서 자녀들이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늘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 기간, 질병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게 한국과 미국이 대체로 다른데 한국 스타일이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은 환자 당신도 그리고 자녀들도 유족이나 떠나가는 사람이나 고통스러운 속에서 그리고 그 고통이 이웃들에게는 매우 오래 남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사별을 합니다. 이 고통을 회피할 수 없는 건데 이 죽음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수용하고 가면은 고통이 일부요. 고통이 이 통과 의례로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식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죽음의 경고가 왔을 때 그리고 이 고통을 내가 피할 수 없을 때는 정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즐길 수 없으면 수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가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젊을 때 희생한 저 같은 6남매를 키운 우리 부모들 우리 부모 또래인지 80대 촌에서 그렇게 자녀들 대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초인적인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너무 자기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골병에 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고질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은 무서워해가지고 병원 치료 잘못하다가는 지방 거덜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를테면 쓰러지면 질병의 거의 막판인 겁니다. 그래서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가는 수가 많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자녀들도 이제 무심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본인이 뭐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거절하고 병원에서도 치료하는데도 그냥 뭐 무단 퇴원해버리는 수도 있고 옛날 양반들은 그랬는데 지금이야 이제 그렇진 않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지금 90대 넘은 사람들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것은 그때만 해도 제 고향 진안에 한 군데인가 지금은 뭐 병원이 몇십 군데 그때 의원인데 지금은 병원도 진짜 그 의료원도 있고 굉장히 전문의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에게나 자신에게 그 뭐랄까 젊을 때 그 희생한 것을 보상받고자 했는데 자기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 인생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하의 정주영, 이병철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요 자녀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양반이 막 분노를 표출하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세상과 아름답지 않게 자녀들과 아름답지 않게 헤어지면 남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 죄책감이 드는 스스로 이렇게 부끄럽게 수치심과 죄책감, 열등감에 쌓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늙으면 아까도 봤듯이 코로나19에서도 기저질환 가진 노인 중에서도 그런데 노인이면 이를테면 80대 이상이면 저항력이 면역력이 급락하는 거죠. 80대만 돼도 이를테면 근육량만 해도 최전성기 20대에 절반이 될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뼈도 약하지. 골절도 잘 당하고 골절이 아주 그 뭐랄까요 고치기 어려운 부분 고관절이라든가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 골절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같은 골절이라 하도 20대 골절과 80대 골절은 천지 차이죠. 심신이 그렇게 쇠약하기 때문에 병고가 큰 거죠. 이른바 종합병원이라고 뭐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후회하면서 분노하고 극도로 불안해 떨면 자녀들도 마음이 아프죠. 그 희생 위에서 자기 인생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심신한 건강을 자기가 물론 유지하죠. 내 인생은 나의 거죠. 타인이나 국가에 미룰 수가 없죠, 건강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반의사가 돼가지고 조심조심 우리 아버지 같으면 이를테면 70대면서 돌아가셨는데 건강을 자신하고 뭐 어찌 보면 그냥 그때만 해도 자식들도 좀 무심한 측면이 있어서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당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러나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허리다 무릎이다 굉장히 아프긴 하지만 소화 같은 거 이런 데서도 소화력이 뛰어난 아버지는 그냥 막 많이 먹고 급하게 먹고 가리지 않고 먹고 어머님 조심조심 또 알레르기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피하는 음식도 있고 역시 조심조심 하면서 건강에 유의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자기가 해야 되지 의사가 아무리 약을 좋은 걸 주어도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해도 운동요법을 이야기해도 실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험을 통해서 또는 질병 치료비도 자기가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요양비도 자기가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왜? 우리는 6남매가 둘을 봉양하면 됐지만 부모 지금 제 같으면 두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30대인데 아직 둘 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 노후 그리고 노후의 끝인 이 질병이나 요양까지를 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처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번 건 내가 간다. 내가 노후를 이렇게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 집 맡겨서 아니면 팔아서 내가 쓰고 가련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 대학 그 등록금의 절반 정도는 갚아라. 그리고 큰아들은 했고 아직 둘째 아들은 취업을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절반가 정도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할 때 또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4천 들어갔다. 그러면 2천 회수. 그 결혼할 때 또 다 들어가잖아요. 결혼 2천으로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녀의 어떤 독립심을 길러준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를 적어도 대학생 때는 일러줄 필요가 있고 또 취업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고요. 재산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혀야 되죠. 상속에 대한 테두리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일본이나 우리나라 되게 상속 받을 때 60대 후반입니다. 일본이 한 68세, 우리나라도 대개는 부모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상속 제가 받기는 집 시골집은 뭐 그게 뭐 큰 재산이긴 하지만 예, 이 전주의 전세도 안 될 정도로 그 시골과 도시 그리고 이 지방 도시와 또 수도권 서울 차이가 크잖아요. 아무튼 뭐 그게 거기에 인생이 실린 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유산을 몇억 몇십억 그렇게 크게 봅니다. 그리고 연명 치료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 이제 병원 이렇게 간병 내지 그 이렇게 하면서 종합병원 요양병원 다니면은 거기에 이제 많이 써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제화 됐잖아요. 연명치료 결정에 대해서 사전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사전에 이렇게 그 신청해 놓지 않으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치료를 계속해야지 그 의사들도 그 위법이 되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미리 신청을 해 놓으면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관할 보건소에 가서 요청을 하고 방문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문하면 상담을 하고 뭐 이제 또 이렇게 또 시간을 갖고 또 생각하도록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청서를 쓰고 그리고 신청서를 등록하면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것은 이제 관할 그 관청이 있으니까 대개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 저처럼 이제 6학년도 괜찮지만 6학년 이후 이제 졸업한 사람들 70대 접어들면 이 연명 치료에 대한 의견을 자기가 밝히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나는 안 하겠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이게 써붙여 문신을 한다더라고요. 가슴에. 너 이를테면 심폐소수를 뭐 소생하지 마라. 심장마비를 하면은 연명 치료를 하지 마라. 하는 걸 이렇게 가슴에다가 문신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뭐 노하고 그 심폐소수를 뭘로 PCR인가요? 뭐 노 뭐 해가지고 나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마. 나 연명치료를 하지 마. 하는 것을 이렇게 문신을 새긴대요. 그렇게 어찌 보면 연명치료 그 신청을 해놓고 거부 신청을 해놓고 진짜 문신까지도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언을 준비하고 어찌 보면 임종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을 작성해 보면 자기도 반성하게 되고 그 미래를 준비하게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애틋하게 될 수 있는 측면이 많거든요. 역시 인생관이나 본인과 자녀에 대해서 그 관계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거, 종교에 대한 거, 가치에 대한 거, 세계에 대한 거, 그 자기 생각을 정말 이제 나이 들어서는 말년에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말을 이렇게 자녀들과 남기고 자녀들과 나누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다 하는 것이 자녀들 머리에 박힐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만 국가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할 일도 많죠. 출생 지원에 비하면은 정말 이 사망 지원은 너무 적습니다. 출생 지원 몇 년, 5년간 몇십 조를 이렇게 쏟아부었다는데 그런데도 지금 여성 한 명당 평생 0.7명이가 낳는다고 하잖아요.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산이 2명은 돼야 이 현상 유지가 될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 그 3분의 1로 줄어서 세계 최저 수준이죠. 근데 출산 지원은 그렇게 쏟아붓잖아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출생해서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생로병사. 그럼 사망 지원은 좀 왜 이렇게 인색한지. 아니 그 10분의 1이라도 좀 사망 지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노인 전문 병원도 짓고. 왜 소아과는 있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있는데 노인과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대 그 전문의 과정이 한 40개 안팎 된다는 것 같은데 쪽한테 물어보니까 왜 노인 전문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병들면 다 노인 병드니까 따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좀 노인 질환 중에서도 이 고유한 그런 그 전문의가 필요한 영역도 있을 듯한데. 그리고 보편적 노인복지, 노인에게 이를테면 기초노령연금이다 해서 보편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한데 노인 됐는데 가난한데 치료비도 없어서 정말 치료하면 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고독사당하거나 아니면 질병 치료하다가도 자기가 사는 게 무의미하다, 자식에게 부담만 준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노인복지를 펴는 것도 좋죠. 그러나 집중적 좀 그 노인복지를 펴서 어떤 그 노인질환 중에서도 뭐 이게 치매 같은 건 특히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참 돈 쓸 부분이 많죠. 그렇다고 부자들한테만 담세해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노동자들에게도 소득 있는 곳에 정말 세금이 있다는 말을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노동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너무 부자한테만 매기려고 하고 그 세금을 좀 세원을 넓혀서 받는 그런 정원이 적은데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어떤 교수가 얘기했는데 제가 그 교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임종시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보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그 뭐랄까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얼마 없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죽음의 의식을 사별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병원에 없다. 거의 없는가 봐요. 뭐 그런 시설 한 곳은. 임종시설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병원에 정말 그 6인실 같은 데 가면 면회할 데도 없잖아요. 거기서 참 어디 밖에 이렇게 휴게실이랑 조금 있긴 있어도 거기서 TV 같은 거 틀어놓고 보면 소리 크고 저도 참 조용히 이렇게 만나서 환자하고든 그 문환자하고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임종실도 없는가 봅니다. 종합병원에서. 그래서 좀 임종시설 같은 거 물론 뭐 국가에서 지원 안 해도 병원 시설이 잘 돌아가면 좋은데 종합병원도 이게 참 그 시설비다 인건비다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안 나는 건가 보더라고요. 거의 다 병원들이 법인이잖아요. 또 수익이 나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임종시설을 마련해달라가 이런 주장을 하는 죽음의학자, 죽음의 의사가 있던데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유족과 유종의 미를 좀 거두지는 못할 망정 유족과 그런 대로
사별의 정을 나눌 수 있게 그런 공간 좀 마련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10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노인들의 이 고통에 대한 어떤 수용, 이건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통은 죽을 때. 그러면 인간의 그 질병과 그 다음에 질병이 그 진행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별을 해야 될 때를 알게 하는. 왜냐하면 노인이 그 병고를 수용 안 하고 끝까지 그걸 호소하면 자녀들로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치료도 무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가고, 자녀들은 되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상당한 그 병원비를 내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이 병마에 걸렸을 때 이 고통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끝까지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면 좋기는 좋지만 치료할 수 없는 그 과잉 치료랄까, 무의미한 치료랄까, 이런 것은 안 할 수 있게, 연명치료 안 하겠다는 신청을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도 좀 그렇게 뭐랄까요, 유도했으면, 그리고 고통을 이렇게 뭐랄까요, 받아들이고 자기 죽음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의연하게 초연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좀 교육도, 죽음 교육이랄까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달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인의 최대 고통, 최대 고민은 어찌 보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질병은 생로병사에서 볼 수 있듯이 늙으면 따라붙는 거죠. 노인들의 대부분은 병사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노인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